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은 어쩌면 우리를 병들게 할지도 모른다. 그 미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깊게 우리 안에 남아 조용히 현재를 좀먹는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본다.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일, 끝내 말하지 못한 말들. 그 선택의 갈림길마다 우리는 하나의 방향을 택했고 그 순간 사라진 수많은 가능성들은 이름 없는 아쉬움이 되어 마음 어딘가에 머문다. 미련이란 결국 선택하지 않은 삶에 대한 상상이다. 그 상상은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잔인하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 질문은 끝이 없다.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다. 지나간 시간은 이미 과거라는 것. 그리고 그 과거는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다시 손에 쥘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흘러간 강물처럼, 이미 떠나버린 계절처럼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만 흐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과거라는 강가에 앉아 이미 떠나간 물결을 바라보며 지금을 놓친다. 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하지만 이 말은 과거에 머물라는 뜻이 아니다. 성찰은 되돌아보되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반면 미련은 되돌아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다. 성찰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미련은 나를 약하게 만든다. 성찰은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미련은 과거를 족쇄로 만든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치게 한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 삶이란 비와 뒤 사이의 시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는 끊임없는 선택이 존재한다. 지금 밥을 먹을지, 잠시 후에 먹을지, 오늘 할 일을 미룰지, 지금 바로 시작할지, 누군가에게 연락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 이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인생이 된다. 그렇기에 미련이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하는 순간, 선택하지 않은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된다. 문제는 미련이 아니라 미련에 머무르는 태도다. 공자는 말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고 다가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은 감정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후회하지 말라는 것은 후회 속에 살지 말라는 의미다. 후회는 인간다움의 증거다. 미련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삶을 살고 있다는 흔적이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 사람에게는 미련도 후회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이다. 후회는 과거의 언어이고 미련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는 언제나 빛이 있을 때 생긴다. 즉 미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림자만 바라보면 우리는 빛의 방향을 잃는다. 과거를 바라보느라 현재를 보지 못하게 된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언제나 조용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미련에 잠긴 사람은 그 선물을 열어보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상자만 붙잡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지 상상할 뿐이다. 이미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이미 흘러간 시간 또한 되돌릴 수 없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다음 문이 열린다. 미련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지점이 된다. 지나간 것을 후회의 대상으로만 남겨두지 말자. 그것을 이해하고 의미로 바꾸고 다음 선택을 위한 기준으로 삼자. 미련은 우리를 붙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련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질문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미련을 어떻게 지금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 답은 시선을 옮기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미련이 우리를 붙잡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아직 그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같은 과거라도 어떤 이는 그것을 짐으로 지고 살아가고 어떤 이는 그것을 방향표로 삼는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시선이다. 사람은 흔히 과거를 떠올릴 때 결과만을 본다. 실패했는지 놓쳤는지 잃었는지. 하지만 결과만 바라보는 순간 과거는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저 우리를 몰아붙일 뿐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시선의 이동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개념을 알고 있었다. 반면교사 한면교실. 타인의 잘못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뜻. 그러나 진짜 반면교사는 언제나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이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어렸고 지금보다 서툴렀으며 지금보다 덜 알았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나를 현재의 기준으로 심판한다. 그 심판은 언제나 가혹하다. 왜 더 잘하지 못했는지, 왜 그 말을 하지 않았는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그 질문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한다. 역지사지 디시즈.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는 말.
우리는 이 말을 대부분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하지만 가장 먼저 이 말을 적용해야 할 대상은 바로 과거의 나 자신이다.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잠시 자리를 바꿔본다면 조금은 다른 풍경이 보일지도 모른다. 두려움 속에서 선택했을 수도 있고 확신이 없어서 멈췄을 수도 있으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침묵했을 수도 있다. 그 선택들이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무의미하지는 않다. 그 선택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여기 서 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부정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과거를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한 과거는 언제나 현재를 붙잡는다. 이해한 과거만이 비로소 우리를 놓아준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린다면 그만큼 우리는 아직 이 문장을 깊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은 절망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자유다. 이미 지나간 일에 다시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는 지금이라는 자리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과거가 닫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열려 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다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후회를 다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과거는 질문을 던진다. 너는 무엇을 놓쳤는가?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미련은 계속 남는다. 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예 묻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시간은 언제나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 과거를 붙잡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데리고 다음으로 걸어갈 것인지. 미련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고 존재하지 않는다. 미련은 우리에게 방향을 묻는다. 그 방향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그리고 현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다.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금이라는 자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기회는 정말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가? 그 답은 행동 이전에 태도에 있다. 우리는 흔히 기회를 운처럼 말한다. 마치 예고 없이 찾아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는 특별한 순간처럼. 그래서 기회가 오지 않으면 운이 없었다고 말하고, 기회를 놓치면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기회는 대부분 조용히 다가온다. 화려한 신호도 없고 분명한 확신도 없다. 오히려 불안과 망설임의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기회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친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다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것을 기회로 인식할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스펙도 아니고 완벽한 계획도 아니다. 준비란 지금의 나를 직면할 수 있는 태도다.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멈춰 서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것이 준비다. 기회 앞에서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잃을 것이 생길까 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는 늘 선택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의 안전함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불확실함을 감수할 것인지, 확신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불안전한 상태로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지. 기회는 묻는다. 지금의 너는 움직일 준비가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준비가 끝난 뒤에 시작하려 한다. 하지만 준비는 시작한 뒤에 완성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 말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태도의 문제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이미 비교가 시작된 순간이다. 남들과 자신을 나란히 세워놓고 속도를 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에는 출발선도 결승선도 없다. 각자의 방향만 있을 뿐이다. 과거의 선택이 현재를 만들었다면 현재의 태도는 미래의 기회를 만든다. 이것은 낙관이 아니라 구조다. 우리는 살면서 이지선다보다 오지선 때 더 자주 놓인다.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고 모두가 틀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 그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기준이다. 그 기준은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이어야 한다. 지금의 나는 이 선택을 피하는가? 아니면 마주하는가? 이 선택이 두려워서 미루는 것인지 정말로 아직 아닌 것인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탁월함은 단 한 번의 선택에서 나오지 않는다. 반복되는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은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불안한 상태에서도 한 발을 내딛는데 익숙해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과거의 수많은 미련과 실패를 통해 만들어진다. 미련은 준비되지 않은 감정이 아니라 준비 중이었던 흔적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지금의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한 가지가 다르다. 지금이라는 순간을 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마침내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은 마침내 지금이라는 단어로 되돌아온다.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의 단어로 되돌아온다. 지금. 우리는 늘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흔들린다. 이미 지나간 것들을 붙잡고 싶어 하고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을 앞당겨 걱정한다. 그러는 사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아무 말 없이 흘러간다. 하지만 삶은 지금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다. 우리가 실제로 숨쉬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라라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오늘이 인생의 첫날인 것처럼 살아라. 이 말은 모든 것을 잊으라는 뜻이 아니다. 과거를 지우라는 말도 아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과거가 지금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는 것이다. 과거는 이미 자기 역할을 끝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는 데까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금의 우리가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과거는 서문일 뿐이다. 서문은 중요하다. 그러나 서문에만 머무르는 책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이제 본문을 써야 할 차례다. 그리고 그 본문은 대단한 사건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된다. 거창한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된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솔직해지는 선택, 조금 덜 미루는 행동, 조금 더 나 자신을 마주하는 태도. 그것이면 충분하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오래된 말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첫 걸음을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그 한 걸음은 대개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하지만 인생은 큰 결단보다 작은 선택들로 바뀐다. 오늘 무엇을 외면했는지, 오늘 무엇을 마주했는지, 그 차이가 쌓여 삶의 방향을 만든다. 후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미련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인간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이다. 후회를 자책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준으로 만들 것인가? 미련을 족쇄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방향표로 만들 것인가? 조지 산타야나는 말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 이 말은 과거에 머물라는 뜻이 아니다. 과거를 이해하라는 말이다. 이해한 과거만이 현재를 방해하지 않는다. 미련은 다시 돌아가라는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다음에는 다르게 선택하라는 내면의 목소리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언제나 지금에서만 들을 수 있다. Carpe diem. 오늘을 붙잡으라는 이 말은 쾌락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회피하지 말라는 말이다. 지금의 감정, 지금의 상황, 지금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미루지 말자. 지금의 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작을 유예하지 말자. 완벽해진 뒤에 시작하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다. 사실이다. 이보다 더 늦은 시작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련 없는 삶이란 후회가 없는 삶이 아니다. 미련 없는 삶이란 후회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삶이다. 지나간 것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자. 다가오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자. 내일은 이 순간을 살아가자. 이제 알게 된다. 미련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고 존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선택으로 이끌기 위해 존재했다는 것을 과거를 통해 배우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 단순한 구조 안에서 삶은 비로소 앞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바꿀 수 있는 시간이다.